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자식에게 버림받은 70대 노인입니다. 저는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는 여자네요. 평생 동안 딸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부모를 짐짝 취급하다니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남편의 본 모습을 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 지옥과 같았고 늘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저를 폭행하면서 풀곤 했죠. 그래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이 되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다가 아이를 낳자마자 점점 폭행이 거세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딸을 낳으니 왜 딸을 낳냐며 제정신이냐면서 때리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자기 회사 과장님이 스트레스를 준다며 남편이 힘드니 좀 도와달라면서 저를 샌드백 삼곤 했죠. 남편은 정말 사이코패스 같았고 바깥일하는 남편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에만 있는 아내가 남편 스트레스 푸는데 도와줘야 하는 거라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폭행하는 것으로 모자라 어린 딸아이까지 손찌검을 하려고 했고 저는 딸이라도 지키자는 생각에 밤에 간단한 짐만 챙기고는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이대로 도망치다가 남편에게 걸리면 죽음뿐이라는 생각으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리다 보니 어떤 외딴 곳으로 오게 되었고 돈도 없었던 터라 달동네에 아주 허름한 집에서 딸을 키우게 되었죠. 갓난아이는 새벽같이 울기 시작했고 방음도 전혀 안 되는 집이라 이웃집에서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늘 죄송하다면서 사과를 하고 다녔죠. 새벽에는 갓난아기를 포대자루에 들쳐매고 신문 배달을 하고 그리고 주말 새벽에는 동네 목욕탕에서 아이를 업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온몸이 다 쑤셨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어요. 제가 몇 끼 굶은 건 괜찮았지만 우리 귀한 딸이 한 끼라도 굶는 건 너무 싫었기에 딸 밥값이라도 벌자는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몇 달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은 저를 찾지 않았고 애초부터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이라서 이혼을 할 일도 없다 보니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 옆집 사람인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문을 여니 지나가다가 가끔씩 인사만 나누던 옆집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삶은 고구마가 가득했고 이거 먹으라며 건네더군요. 저는 너무 고맙다며 고구마를 받고 같이 먹자며 저희 집으로 그녀를 들였어요. 그날 저와 옆집 여자 순옥이는 하루 종일 수다를 떨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네요. 순옥이는 저와 비슷한 또래인 여자이고 아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는 족족 다 망해버려서 결국 이렇게 달동네까지 이사를 왔다고 했죠. 남편이 사업이 망하니까 자기가 돈을 벌고 있는데 아주 왼수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이혼을 못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순옥이에게 제 이야기를 풀었어요.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야반도주를 했던 이야기라니 순옥이가 저를 꼭 껴안아주면서 그동안 힘들어서 어떻게 살았니? 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위로의 말을 들었던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따뜻한 말을 들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맺혔고 그날 순옥이와 둘이서 펑펑 울었어요. 아무튼 그날부터 옆집에서 살고 있는 순옥이와 친해졌고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순옥이는 늘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딸 사랑이 지극하냐면서 원래 아이를 낳으면 저처럼 모성애가 커지냐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솔직히 다른 부모에 비해서 딸 사랑이 크기도 했고 딸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바로 해주곤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달동네에서 허름한 집에서 살아도 제 사랑스러운 딸과 순옥이가 있으니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딸이 사춘기가 되니 말만 잘 듣던 딸이 반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엄마, 우리 집은 왜 가난해?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다니겠어. 그리고 왜 난 아빠가 없어?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가방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하던데 나는 왜 엄마밖에 없냐고. 라고 하며 제 속을 긁어댔죠. 저는 아빠의 실체를 말해주면 딸이 많이 실망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늘 저에게
엄마, 제발 옷 좀 사 입어. 맨날 늘어진 티셔츠에 무릎 늘어진 바지에. 내가 엄마 창피해서 밖에서 엄마 없다고 하는 거 알아? 제발 내 생각해서라도 꾸미고 다녀. 라고 하더군요. 정말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늘 제 옷 하나 사 입을 돈으로 딸 옷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해요. 어디서도 기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도 순옥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니까 조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날이와 순옥이와 시장에 갔는데 딸이 있더라고요. 지금이면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왜 여기 있을까 싶어서 다가갔더니 딸이 저를 못 본 척하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는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저를 지나친 딸의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순옥이는 아휴 저 나쁜 계집애. 너 딸 잘못 낳았다 얘. 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니 딸이 있었고 저와 딸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친구들 앞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와 인사를 했겠죠. 제가 그때 목이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시장에 갔거든요. 그리고 몇 년 뒤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딸은 공부에 그닥 소질이 없어서 바로 취직을 하길 바랬지만 자신의 꿈이 너무나 확고해서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공부를 한다던 딸은 매일같이 밖으로 나다녔고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엄마가 벌어다 준 돈을 쓰면서 밖으로 놀러 다녔고 집에 얹혀 살았죠. 그러고 어느 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딸이 갑자기 한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는 덩치가 엄청나게 컸고 한쪽 팔에는 용문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인상도 너무 사나웠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딸과 그 남자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엄마, 나 임신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벌써 임신 12주 차라고 했죠. 그리고 더 놀랐던 건 그 남자는 이미 이혼을 한 번 했던 남자고 나이도 42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그런 무책임한 모습에 머리가 아파왔고 결혼을 반대했죠. 그치만 제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딸의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 없었기에 딸과 그 남자는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이 고민들을 순옥이에게 이야기하면서 하소연했고 순옥이도 제 편을 들어주면서 야, 42살이면 우리랑 나이가 비슷한데 너 그 사람 사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사위와 저는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순옥이가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순옥이 말에 의하면 남편이 사업을 성공해서 이사를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순옥이는 사고뭉치인 남편 옆에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었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 있죠. 그래도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는 말을 하고 순옥이는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이었던 딸과 42살의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과연 잘 맞았을까요? 둘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사랑 따윈 없는 관계였던 것 같고 한순간의 실수로 임신을 했던 것 같아요. 사위는 마땅한 직업도 없었고 저희 집에 얹혀 살았는데 매일같이 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폭행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말리기도 해봤지만 사위는 장모는 나오세요! 라고 하면서 딸만 때렸습니다. 저는 혹시나 딸이 아이를 잃기라도 할까봐 걱정했지만 딸은 그래도 그 환경에서 아이는 잘 낳았어요. 손주는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자기 아들한테 부성애도 없는지 너무나 무관심했고 손자는 자연스럽게 제가 키우게 되었죠. 그런데 사위는 딸에게 매일같이 모진말까지 해대면서 딸을 괴롭혔어요. 하루하루 지옥과도 같았고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딸에게 제발 이혼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딸은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 있죠. 도대체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너 이러다가 죽는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물어보니 딸은 우리 아들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면 안 돼. 나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보니까 진짜 살기 싫더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딸 입에서 그런 말을 나오게 한 장본인이 저 같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딸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자신의 아빠가 폭력적이었다는 말을 하니 딸이 그새 정신을 차렸는지 바로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이 같지도 않은 사이와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딸이 받아왔죠. 그런데 딸이 점점 밖으로 나다니더라고요. 손자는 제가 하루 종일 돌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한 남자들이 우르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때는 딸이 나갔을 때라 집에는 저와 손자만 있었는데 양복을 입은 무서운 남자들은 저희 집안의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는 김정현 데리고 와! 라고 하면서 저희 딸의 이름을 소리쳤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여기 없다고 했지만 그들은 온갖 무서운 협박을 하면서 제 딸을 찾아오라고 한 뒤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에게 딸이 직접 쓴 차용증까지 들이밀며 말을 했어요. 알고 보니 딸은 돈이 없어서 사채업자들한테까지 돈을 빌린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도 딸을 못 찾았는지 사채업자들은 늘 저희 집에 와서 물건을 뒤엎고 갔습니다. 딸은 저희 집에도 오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죠. 저는 손자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어느덧 크고 사춘기가 되더니 할머니, 우리 집에 왜 얹혀 살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엄마가 불편해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할머니 나가. 나 엄마랑 살래. 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을 자기를 키워준 게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인데 저 때문에 엄마가 자기 옆에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했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때 새벽에 방에서 혼자 입을 막고 흐느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며칠이 지나고 딸이 돌아왔는데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멀끔한 모양으로 들어오더군요. 어디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명품 가방에 금목걸이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 노인네 냄새. 엄마가 있으니까 집안에서 쾌쾌한 냄새가 빠지질 않잖아. 나 지금 안 보여? 이 옷에 엄마 냄새 배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딸의 온몸은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키워준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나요? 그래도 저는 딸이니까 꾹 참았습니다. 딸이 갑자기 엄마, 어디 좀 가자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마 딸이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드디어 나를 호강시켜 주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잔말하지 않고 따라갔죠. 그런데 딸이 도착한 곳은 바로 요양원이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여기서 지내. 우리 아들도 엄마 손길 거부하고 이제 혼자 살 수 있는 나이 됐고 나도 이제 그 집에서 안 살아서 엄마도 여기서 친구들 만나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자주 올게. 라고 하면서 딸은 급히 갔어요. 그렇게 저는 반강제적으로 요양원에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옆집에서 살던 순옥이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같은 병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던 순옥이가 거기 있으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옥이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옥이의 남편은 사업을 성공하고 돈맛을 알게 되니 옆에 있던 순옥이를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순옥이의 나이는 40대였는데 요양원에 못 가니 아예 대놓고 없는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초반에는 어느 정도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이제는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5살이 되자마자 이 요양원으로 왔다고 했죠. 그때 남편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젊은 여자를 만나면서 살고 있다고 말을 했대요. 그런 순옥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순옥이에게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니 순옥이는 야, 내가 이때까지 겪었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순옥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려고 할 때쯤 손자와 딸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외출 신청을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열쇠가 없으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딸이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했는데 딸은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와? 누가 본 거 아니야? 얼른 요양원으로 들어가. 왜? 엄마는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왔는데 왜 이렇게 면회를 안 와? 우리 손주도 보고 싶어.
그런데 딸은 얼른 가라며 저를 밀기까지 하더군요. 제가 절대 안 간다고 힘을 주고 있으니 아예 경찰에 신고까지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주거침입죄로 저는 경찰서에 잡혀갔고, 경찰관들도 70살이 다 되어가는 할머니가 자기 딸한테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한 게 이상했는지 경찰차로 요양원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저는 경찰에 신고한 딸의 모습이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순옥이한테 이야기를 하니 역시나 놀라더군요. 저는 손자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요양원에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간호사분께서 어머니, 따님 면회 오셨어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너무 놀라고 반가운 마음에 얼른 딸을 보러 1층으로 내려갔는데 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딸은 엄마,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인사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정연아,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엄마, 요즘 세상에 나이가 중요해? 나랑 너무 잘 맞고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결혼하는 거야. 엄마도 딸 행복을 위해서라면 결혼 반대 안 할 거지? 흰머리 가득한 노인네랑 결혼을 한다는 딸이 믿기지 않았어요. 딸도 솔직히 40살이 넘어서 이제 결혼과는 거리가 먼 나이인데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뇨.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딸 성격에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여자라서 차마 반대도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딸 옆에 있던 남자가 제 뒤를 보더니 엄청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와 딸은 그 남자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쳐다봤는데 순옥이가 서 있었습니다. 순옥이도 엄청나게 놀라는 표정이었죠. 저는 아마 저희 딸이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과 앉아있는 상황에서 놀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옥이를 불러 순옥아, 우리 딸이 이분과 결혼을 한다네? 라고 말했더니 순옥이는 뭐? 결혼? 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연아, 너도 기억나지? 우리 옆집 순옥이 이모. 인사해. 둘이 오랜만에 봤을 텐데. 딸은 깍듯이 인사를 했는데 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여전히 벙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옥이 입에서 여보, 결혼이라니?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뭐? 여보? 라고 했죠. 알고 보니 딸과 결혼한다던 노인은 바로 순옥이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달동네에 살 시절에는 딸과 저는 순옥이 남편분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몰라뵀던 것이었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다가 성공하고 돈맛을 보니 순옥이를 여기다 두고 젊은 여자를 들인다는 것이 제 딸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순옥이는 순간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순옥이 남편은 여보! 라고 하며 순옥이를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역겨웠고 딸도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딸이 그렇게 명품을 치장하고 사채빚을 갚았던 것이 알고 보니 그 남자의 돈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 남자와 딸의 결혼은 당연히 무산이 되었고 순옥이도 바로 이혼을 했다고 해요. 순옥이에게 왜 정신병원에 감금당할 때부터 이혼을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그 남자가 이혼을 안 해줘서 못했는데 지금은 순순히 해줬다고 하네요. 아마 자기도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해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직도 충격이 가시질 않네요. 지금은 순옥이와 요양원을 퇴소하고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 집은 근처이고 자주 만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네요. 어떻게 저희 딸과 순옥이 남편이 아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합니다. 딸도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노릇을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을 다 관두고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딸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미워도 싫어할 순 없더라고요. 제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